권태호 대표님의 발표 시간은요 8분입니다. 6분이 되면 알람 소리를 울려드릴 것이며 이는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빨리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태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락선 컨설팅의 권태호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피곤해 보이시죠? 아니시죠? 좌표를 좀 넘겨주시면 제가 볼까요? 네. 아까 잠깐 위클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기업을 레벨업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자금을 조달하는 영역일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리 다양하지 않아요. 상장된 기업처럼 뭐 채권을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요. 주식을 발행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결국은 본인의 자산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자금을 활용하셔야 될 텐데 은행의 문턱이 유독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높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좋은 담보가 없으면 사실은 은행 자금을 활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 무상 지원이나 아니면 정책자금, 중개부에서 되는 뭐 소진공, 중진공, 신보나 기보자금들을 활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중진공에서는 2023년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행했죠. AI를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 정책 우선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를 패스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정책 우선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내 기업을 어떻게 그 정책 우선도의 방향에 일치시킬지 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그 경기도에 있는 기초화장품을 유통 제조하는 회사를 일정 부분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기초화장품을 유통 및 제조하는 회사예요. 매출 규모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업력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개인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전쯤 중진공 자금을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죠.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업종이 보면 일반 화장품 제조였어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흔하잖아요. 경쟁이 심하죠. 또 특별히 혁신 성장 분야로 매칭되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경쟁이 과도하고 그 다음에 탈락했던 레코드가 있는 기업인 거죠. 이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렸냐면 4단계 구조를 재설계하는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책 우선도 점수가 22점이었던 것이 90점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 상승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정책자금을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시게 된 거예요. 자금 조달의 목적은 자금을 통해서 수출도 해보고 싶고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확장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기술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특허도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와 사실 구분되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품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바이오라는 내용을 접목시킨 겁니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신재생물 이런 형태로 특허를 재정립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님과 함께 특허 맵을 만들고 이 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된
특허를 재정립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재정립하는 것만으로 일반 기업이었던 기술이 그린바이오, 미래소재, 뷰티테크와 같이 정부에서 혁신성장 분야로 인정되는 기업으로 일정 부분 탈바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조를 바꿔드렸어요. 개인 사업자의 구조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산업군의 개인 사업자. 그런데 저희가 법인으로 구조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법인으로 바꾼 게 아니라 법인으로 잘 바꿔드렸어요. 잘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혁신 성장 분야를 하는 법인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특허를 조정하고 특허를 정렬해서 개인 사업자였던 사업의 구조를 혁신 성장 분야의 법인의 형태로 전환시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한 내용은 업종 코드를 저희가 고도화해 드렸어요. 아까 특허를 일반적인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단순 기초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 기업으로 전환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코드를 전환해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창업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업종 코드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창업 기업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업은 혁신성장군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혁신성장 분야의 기업으로 도입된과 동시에 정책 우선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가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 한 3개 정도가 다 해당이 되는 기업으로 모습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다음에 바꿔드린 건 기업에 대한 정체성을 리브랜딩 해드린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떤 회사야? 기초 화장품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걸 OEM의 형태로 납품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특허를 정렬하고 구조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를 고도화하면서 우리의 회사 정체성을 바이오 연구 개발 기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1차 평가를 뭐가 한다고 그랬죠? AI가 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요. AI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AI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기업은 단순한 사양산업인 기초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를 보지 않아요. 이 회사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업이야. 바이오 R&D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 기업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AI가 그래서 이 기업의 경쟁 기업은 수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입니다 라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중진공과 같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선정에 패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대표님께서 요 4단계의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특허를 출원하고 결국은 등록하는 비용 하나,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비용 조금, 그리고 자문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분이 조달받은 자금의 사이즈는 13억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이 기업이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3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자금을 조달했던 키포인트는 중진공 자금쯤에 마일스톤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일스톤 자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일스톤 자금은 어떤 자금이냐면 혁신성장 기업이나 아니면 강소기업 형태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중진공에서 자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최대 8억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을 합니다. 첫 해년도에 50%인 4억을 조달받을 수 있고요. 차년도, 그 다음 차년도 해서 총 8억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조달을 받게 되시면 정책과 관련된 정책 우선도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 3년간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AX 스프린트 자금도 눈여겨볼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원래 60억에서 100억으로 한도가 굉장히 크게 한도 상향이 됐죠. 어떤 기업이 받게 될까요? AI를 운영한 사업화, 제품을 사업화하신 분들. 또 하나, AI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AX 스프린트 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특허를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런 자금들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책 우선도에서 사실은 22점이면 거의 해당되는 게 없었던 기업이에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기업이었는데 그 정책 우선도가 뭔지를 조금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회사 구조를 변경함과 동시에 점수가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점수 상향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역량이 없는 기업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기존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그 핵심 역량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세팅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는 단순한 기초 화장품을 만들고 그거를 그냥 납품하고 유통하는 회사여서 바이오 기술을 가진 연구개발 기업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레벨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대표님들이 갖고 계시면 본인이 가진 사업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역량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역량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네. 어떤 거를 좀 기준으로 네. 할 수 있을까요?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을 때 네. 판단은 이제 저희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 정도는 컨설팅을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거 보시고서 네.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같은 거 해주시는지. 저는 일단은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대표님의 일종의 거버넌스를 먼저 확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계속 기업의 형태로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 분이신지 아니신지 이를 1차 검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3년 이상 운영했던 대표님이시라면 특허나 기술력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정 부분은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지 그게 등록 이전에 출원 단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IS 인증 같은 기초적인 인증에 대한 부분도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좀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정책 우선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재무제표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일정 부분은 매출 혹은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기본 조건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600%, 700%, 800% 이렇게 되시는 대표님들은 사실은 정책 우선도 이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일정 부분을 좀 조정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대표님들도 소개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예, 모두 감사합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답변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회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자의 사용 내용과 발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권토희 대표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권토희 대표님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권태희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더